시야가 가장 중요합니다. 구강이 가장 중요하고요.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지고 가셔도 소화불량의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.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동안은 위 이야기만 아주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단순히 위가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소화불량이 설명되진 않습니다. 크게 사실 4가지 원인이 있거든요.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위기능 저하인데요. 위기능 저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산 저하증이죠. 위산 저하증은 무엇을 의미하냐? 나는 속이 쓰린데 나는 위산 과다가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좀 비슷한데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이런 애들이 뭐든 잘하잖아요. 위산도 똑같아요. 평상시에는 별로 잘 안 나와야 하고 음식이 들어오면 팍 나와야 소화가 되는데 나와줘야 할 땐 안 나와서 위산 저하가 되고요.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쬐끔씩 계속 나와가지고 속 쓰리게 만드는 게 이 위산 저하증입니다. 즉 위산 저하증 있는 분이 위산 과다랑 똑같다는 거 실제 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됐고요.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 쓰리다고 하는 분들 실제 위산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강산이 아니었다. 그런데 왜 내가 속 쓰린가? 점막이 더 기능이 떨어진 게 한몫하더라.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결국 위산 저하가 가장 대표적으로 위기능을 떨어뜨려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. 그러면 이 위산 저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?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세균이나 독소를 죽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배탈이 나요. 뭔가 배가 항상 불편하시고요. 세 번째는 강산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소화를 신호를 보내거든요. 그러니까 췌장이나 담낭에 음식 소화시킬 준비를 하렴 이런 역할, 이런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 이후 단계 소화도 연쇄적으로 잘 안 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대장에 대장균이 많이 살아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위가 충분히 강산이어야 대장균들이 영역 침범을 안 하거든요. 그런데 위산 저하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점점점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장에 세균이 과하게 증식하게 돼요.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하는데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 있으면 원래 소장이 하는 일이 음식을 소화 흡수 시켜주는 일인데 이걸 세균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가스가 차요. 더부룩하고요. 또 설사가 일어납니다.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항상 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위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문제도 서로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.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췌장입니다. 췌장은 사실 스트레스에 정말 민감하거든요. 물론 위도 그렇지만요.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거나 심지어 또 위산 저하가 있어서 이 분비 신호를 제대로 못 받으면 췌장 효소가 가장 중요합니다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흡수하는 효소들을 분비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더욱 소화가 안 되고 특히 지방과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더부룩한 느낌이 있게 되고요.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담즙산입니다. 쓸개라고 하죠. 담낭에서 충분히 담즙산이 나와줘야 지방 소화가 되는데 이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가 되지 않은 지방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방변을 보시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시게 됩니다. 또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소장 점막에 계속 일어나요. 그러면 소장 점막에 소울 브러쉬 같은 부분에 많은 세포들이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데 이 소울 브러쉬가 무뎌집니다. 그래서 이 담즙산이 기능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으로 지나가면서 이 소장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장 점막의 소울 브러쉬 여기 손상이 되면 염증이나 독소, 아까 말씀드린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소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키것 신드롬이라고 하죠. 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 경우에는 피부 문제, 근육통 이런 면역까지도 관여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. 즉 위뿐만 아니라 췌장 그리고 담낭, 소장 이 모든 장기들이 각자의 이유로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. 들어보니까 독립적이지 않죠. 서로 영향을 주고 하나가 나빠지면 다음 단계 더 나빠지고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갑니다. 예를 들어 위산 저하증이 있으면 췌장 소화 효소 분비가 줄고 또 담즙산 분비가 방해되고 이로 인해서 소장 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죠.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소화
소화불량 있는 분들이 나중에 근육통도 생기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핵심 방법 3가지. 제가 그 자세 잡는 이런 영상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실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. 그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, 더 중요한 거 오늘은 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구강이요. 그러니까 우리 밑에 모든 속병의 시작은 사실 해결책은 이 입에 있습니다. 즉 이 씹는 작용 그리고 그 침,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매일 소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 되게 빨리 드세요. 빨리 드시고 국물에 말아 드시고 면 요리 드시고, 국물에 말아 드시고 면 요리 드시는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꼭꼭 씹어 드실 수가 없습니다. 씹어 드시지 않고요, 대충 넘기시죠. 그러니까 사실 소화의 시작은 입인데 여기서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이 밑에 부분이 다 문제가 됩니다. 충분히 씹으시면 이 저작근의 신경작용으로 인해서 뇌로 음식물이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고요.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위산도 팍 나와지고, 그로 인해서 췌장 효소와 담즙산도 나와지고, 그러면 음식이 소화가 잘 되니까 소장 점막도 튼튼해지고 선순환이 될 수 있어요. 기억하세요. 시야가 가장 중요합니다. 구강이 가장 중요하고요.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지고 가셔도 소화불량의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. 2번째는 소화기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. 물론 우리 팔다리 근육처럼 내 머리로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는 근육들은 아니에요.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운동이 되는 거지만, 실험을 해보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라 하더라도 더 잘한다. 근육이라는 걸 기억하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시죠. 규칙적으로 잘 운동을 하시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 입장에서, 소화기관 입장에서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지지 않게 앞으로 구부정하게 자세를 잡지 않고 등 근육을 만들어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, 이렇게 설명드렸고요. 3번째는 마음 챙김 식사인데요. 말만 그럴듯하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천천히 드시고 음식에 집중하시는 겁니다. 핸드폰 보지 않고요, 딴 생각하지 않고요, 이 음식을 드시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,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이 음식의 촉감이 어떤지, 맛이 어떤지, 여기에 집중하시면 저절로 천천히 드시게 돼요. 그리고 이 자체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. 꼭 해보세요. 매 순간 집중하는 모노플레이어가 결국 뭐든 다 잘할 수 있어요. 식사하실 때는 식사만 잘 하세요.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요. 그 이후에 다른 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급하게 드시고 소화가 안 되면 일할 때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약 드시러 가야 되고요,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. 악순환입니다. 식사하실 때 음식의 그 맛에, 느낌에 집중해 보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. 오늘은 제가 소화와 관련된 4가지 주요 장기의 기능을 말씀드렸고, 해소하기 위해서 3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,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, 사실 몸의 모든 전신 건강은 이 입에서 시작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, 잘 씹으시고 천천히 드시고 또 음식에 집중하시고, 이런 생활을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. 단순히 위나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, 내 몸 전체를 생각하셔야 되고요.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입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식사하실 때 잘 씹고 무슨 맛인지 느껴보시고,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시고 음식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정말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. 작은 변화가 몸에 큰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